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뉴스를 비롯하여 꼭 알아야 되는 월가의 핵심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이버 트럭 이야기인데요.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미 군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철로 제작된 방탄 성능을 가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실제 군에서도 활용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력은 높다는 주장인데요. 자, 오늘 방금 들어온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 월존은 지난 미 국방부가 사이버 트럭을 육군과 해병대를 위한 무인 지상 차량 UGV라고 하거든요. 이것으로 도입하면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민간 기업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 평가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해당 매체는 먼저 사이버 트럭이 군용 무인차로 개조하기 용이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일반 차량과 달리 애초에 전자식 조향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또 배터리가 크고 전비가 높아 작전 시간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을 배터리로 더 채우면 작전 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왔는데요. 비용이 낮은 것도 강점이고 사이버 트럭의 소비자 최저 가격이 대당 10만 달러인데 현재 미 육군이 운영 중인 쉐보레 콜로라도 GR2 픽업 트럭의 가격이 15만 달러입니다.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실제 당장 미국의 국방부가 사이버 트럭을 무인 지상 차량으로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미 육군은 지난해 12월 무인 지상 차량을 경량 디젤 하이브리드형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에 서인데요. 이미 4개 업체에 견본 제작을 맡겼습니다. 국방부가 군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수송 헬기에 실기가 어렵고 이동하면서 충전이 불가능해서인데요. 사이버 트럭은 중량 3톤이 넘고 전장 5.6m에 달하며 오로지 전기로만 구동이 되죠. 자, 여기서 국방부가 아직은 수송 헬기에 실기가 어렵고 이동하면서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 이동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것, 수송 헬기에 실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시간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버 트럭이 미 군에서도 활용되는 모습을 조만간에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오늘 굉장히 많이 기다린 날이었죠. 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업 투자 실적 보고서를 발표한 날이었는데요. 자, 일단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한국 돈으로 223억이 아니라 223조 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28%가 상승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업이 호조를 보였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기사 속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 회장은 주주 서원을 통해 지난해 보험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 성과가 우수했다면서 앞으로 성장할 여지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분기 순이익은 375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180억 8천만 달러에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73억 5천만 달러로 전년 308억 5,300만 달러보다 21%가 증가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현금 보유액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말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액은 1,67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 호실적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험 분야에서 큰 수익을 낸 덕으로 풀이가 됩니다. 버핏 회장은 회사는 일반적인 통념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과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극도의 재정 보수주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우리가 맹세하는 기업의 서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더불어 연례 주주 서한을 통해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했는데요. 버핏의 이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내는 당분간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을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자, 버핏은 미 정유업체인 옥시덴탈 아시죠? 옥시.
이 옥시와 미국, 일본 경제에 대해 베팅한 각각 9%의 지분을 가진 무역 상사 5곳에 대한 비중은 무기한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본 무역 상사에 대해서 버핏은 미국에서 흔히 보는 것보다 훨씬 덜 공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전부 수익의 3분의 1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다양한 사업 구축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식을 재매입하는 등 버크셔와 닮았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자, 버핏에 따르면 버크셔는 1조 3천억 엔의 채권 수익으로 일본 진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이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이토츠, 마루베니,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5개 기업, 모두 일본 기업이죠. 총 1조 6천억 엔을 투입해 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아멕스와 코카콜라 주식은 일절 매매하지 않고 비중을 유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버핏은 두 회사 모두 수익과 배당을 늘려 다시 한번 보답했다면서 두 회사 모두 올해 배당금을 확실히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에 일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애플은 팔았습니다. 버핏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해 4분기 전체 투자액의 50.04%를 보유한 애플 비중을 1.09% 줄였고요. 여러분 수치상으로는 50%에서 1% 줄인 겁니다. DR 홀튼과 글로벌 라이프 등은 전량 처분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지난 분기 주식 매도액은 80억 달러 규모고의 연간 24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5월 4일 오마하에서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작고한 찰리 먼거 부회장을 대신해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그레고리 아벨, 아짓 제인이 워런 버핏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 찰리 먼거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발표된 버크셔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을 보면은 그의 동료 먼거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 글도 굉장히 많이 짙게 묻어나왔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먼거는 자신이 그 굳은 일, 프레임을 짜고 하는 굳은 일들을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버핏에게로 돌리는 참으로 멋진 동료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 버핏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투기적인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것도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금 보유액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 마땅히 살 종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옥시 정의주를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그 기업을 살 계획은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된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2년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2년 차입니다. 와 정말 징하게도 오래 끌죠. 자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른 방산붐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전쟁이 종식이 되어도 각국의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 움직임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방산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락히드 마틴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있었죠.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자,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는 올해 말쯤 생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2% 달성이 우선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굳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른 시간 안에 단행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빠진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연은 총재들이 연이어서 나와서 소방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연준이 원하는 모습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지도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모습, 좋게 말해서 골디락스의 모습을 원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가 구독료가 낮은 국가로 우회해서 가입하는 일명 온라인 망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게 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멤버십이 정지된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는 나라별로 여러분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은 월 구독료가 4,900원이고요. 인도는 2,000원. 장난하나 지금. 7배나 차이 나네요. 나이지리아는 1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튜브 이용자는 VPN이라 그러죠. 이제 IP 주소 이렇게 바꾸는 가상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서 IP를 다른 나라로 변경해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구독료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입장에서는 싼 구독료를 찾아 온라인 망명에 나서는 구독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죠. 그로 인해 이런 구독자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국가 인증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자, 유튜브의 조치로 아예 온라인 망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VPN을 이용해 6개월마다 가입 국가의 IP로 로그인을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야, 이거 VPN 이용하는 IP 바꿔주는 이 제품 불티나게 벌써 팔고 있었죠. 자, 여러분,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은 예전에는 그냥 좀 내버려 두었던 이런 틈새의 인컴들을 쌍끌이 어선이 긁어모으듯 계속 긁어모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항상 대한민국이 애플의 제품의 1차 출시국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지금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미국, 일본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직구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좀 가격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폰을 비싸게 파는 뭐 다이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한 100불 정도, 평균 100불 정도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룸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앴어요. 환율 계산해서 직구로 사나, 뭐 애플 코리아에서 사나, 나중에 이제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각 기업들이 이제는 그런 룸에 대한 것들, 중간에서 그런 이득을 취하는 기업들에까지 다 뽑아내는. 여러분 아시죠? 처음 애플이 아이폰 나왔을 때 케이스 같은 거는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플 매장 앞에 니어커에서 케이스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플 매장 가보면 한쪽 벽면을 굉장히 비싼 애플 전용 휴대폰 케이스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 6 때부터였나요? 그렇죠? 액정 고장 난 거에 한해서는 액정 수리는 정말 간단하니까 그 수리까지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돈 되는 것으로 이제는 다 긁어 모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가의 황제 나이먼 회장이 JP모건 회장이죠. 회사 주식의 2천억 원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월가 황제로 불리우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나이먼 회장이 2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증권거래위원회, 23일이죠. 어저께 SEC 공시에 따르면 JP모건은 다이먼 회장과 가족이 회사 주식 82만 2천 주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JP모건은 지난해 10월 다이먼 회장 일가가 올해부터 보유 주식 총 860만 주 중에 1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P모건 측은 다이먼 회장의 주식 매각은 회장 재임 기간 최초이며, 다이먼 회장은 회사의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분 보유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회장직에 올라 18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JP모건 다이먼 회장의 퇴임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AMD의 리사수 CEO도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다고,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팔란티어 내부자들도 계속 팔고 있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CEO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뭐 이사회라든지 그들이 뭔가를 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나고 보면 최고 꼭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항상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뭐 장담할 수는 없죠. 주가의 앞날을 우리가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CEO라든지 회장이라든지 그 인사이더들이 뭔가 주식을 매도하면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주식을 팔면 그때는 같이 팔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매도, 주식 투자에 항상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다양한 소식은 저희가 좀 더 묶어서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맹 소리의 뉴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